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제구나. 그제 제가 저렴하고 쉽고 좀 빠르게 어 유학을 단기간에 마치고 취업해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그런 학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정말 동영상 그 댓글 보고 또 이메일로 몇 분도 오셨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제가 부담감을 느꼈었어요. 잘못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막 이민을 이렇게 장려하고 유도하는 사람처럼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약간 우려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한 번 오려고 마음 드신 분들 있잖아요. 한 번 바람이 그러니까 마음에 들었거나 뭐 여행하든 유학이든 잠깐 해외에 왔다 갔든 뭐 아이들 유학을 통해서든 '이민을 해야겠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때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려고 정말 기를 써요.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가 여기서 현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쪼끔 좀 빠르게 쉽게 이 현지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막연하게 와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시니까 한 1 년만이라도 공부를 해서 좀 안정되고 또 페이도 높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취직도 되고 영주권도 좀 빨리 따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제가 이게 네 막 바람 넣는 건 아니니까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 제가 이걸 그 내용을 이렇게 댓글하고 메일을 제가 이렇게 쫙 봤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아 내가 좀 더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2 탄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장 좀 많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같은 직종일 여기서 하면은 참 좋은데 직종을 바꾸려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치과 의사도 그러고 치과 간호사도 그러고 일반 널스 간호사도 그러고 이렇게 특수 분야에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같은 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계시든 여기 계시든 만약에 어차피 이민을 하시려고 했다면 칼리지 가기 전에 어차피 영어는 기본 하셔야지, 기본이 아니고 거의 그러니까 강의를 알아듣고 따라서 갈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야만이 대학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요, 대학을 안 가도 길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어가 안 돼서 지금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치과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치과 의생사면은요 여기 와서 취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안 돼서 대화도 안 되고 환자한테 실수할까 봐서 기회를 안 주는 것뿐인데, 만약에 영어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1년 동안 그 5월 비자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뭐 6 개월 방문 비자가 있잖아요. 영어가 된 다음에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영어가 된 다음에 여기를 한번 와 보셔요. 와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치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쉬운데 설명하기가, 치과 위생사 하셨던 분들은 여기 치과에 오셔 가지고 뭐 그냥 방문을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치료를 한번 해야, 이렇게 사람이 뭔가 내가 여기 전혀 낯선 곳에 가서 막말로 치유 문을 두드릴 때는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진료 한번 받아 봐요. 받아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영어 그다지 못해도 되거든요. 밴쿠버 같은 경우도 한인 치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 이래서 와서 관심도 있고 한번 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가능할까요?"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전을 좋아한다 그랬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잘하면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만약에요, 거기서 오케이 하잖아요. 대학 갈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워크 비자를 줍니다. 그리고 그 워크 비자 주고 나서
진행하면서 뭐 3개월, 6개월 있다가 영유권 진행하면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영어만 되잖아요. 되게 쉬워요, 이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카운턴트 하셨던 분들, 뭐 그 건축, 건축 일 하셨던 분들, 뭐 IT 쪽에 계셨던 분들, 소프트웨어 계셨던 분들 다 있잖아요. 영어가 되면은 취직이 쉬워요. 단 여기 와서 그런 회사를 본인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되겠죠.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제가 제 양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가톨릭 신자라 이 누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대모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엄마, 영적인 엄마죠. 그래서 인제 이 얘기는 좀 복잡해지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딸이 양딸이 우리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인도한 딸인데 열심히 이렇게 굉장히 오홀로 왔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되고 20대 오면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고 애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막막한 그 현실을 보면 정말 애기예요, 애기. 그 부모 밑에서 있다가 와서.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하면서 반드시 좋은 날이 오니까 어차피 놀 때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기쁘게 준비하고 있어라. 반드시 기회가 온다." 정말 그랬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 성당 다니는 분, 그 치과 의사분이 너무 이쁘고 깜찍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우리 어른들 눈에 그게 눈에 띄잖아요. 그래 가지고 "너 치과에 와서 그럼" 인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학 그 오홀로 왔고 불안해하고 있고 취직도 해야 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너 우리 치과 한번 와 봐라." 제가 여기는 그랬잖아요. 연줄 아니면 추천으로 간다고 거의.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말 거기 가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가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그 전문 자격증 따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요. 또 보조로 그냥 사무적인 일, 안내하는 일, 데스크에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제 시킨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인제 허드렛 일도 하고 뭐 그래도 치과 일이니까 뭐 약품 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했어요. 잘하다가 거기서 월급 비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치과 쪽은 사실 정부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야도 잘 모르고 거기 치과 의사가 서포트를 해 주고 보증인이 된 거죠. 원래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취업한 곳에서 그 오너가. 해 주고 이 사람은 여기서 꼭 써야 되겠다고 레터를 줬기 때문에 그 비자를 준 거거든요. 바로 이거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 가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각자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하는 것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뭐 성당 다니신 분들, 뭐 절에 다니신 분들 마찬가지고, 제 얘기는 꼭 이렇게 또 목표를 향해서 이게 가란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 가면 외롭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을 의지하는 건 참 좋아요. 이게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믿지 말라 그래요. 이게 억지로 되나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데 가셔 가지고 나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보라든가 실제로 도와주는 이렇게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보면 다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진짜 영어 공부부터 먼저 하셔요. 왜냐면 영어가 잘 되면 돈이 작게 들어가요, 일단. ESL 클래스 안 해도 되고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다 테스트가 되죠.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같은 직종에 있고 한국에서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분야 아니더라도요. 영어가 되면은 여기 현지에 와서 문을 노크를 하세요. 뭐 내가 건축 일을 했어. 그러면 아키텍처 회사들 많습니다. 그냥 이력서 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뭐 운동센터라든가 이렇게 뭐 교회라든가 그런 데 가면은 여기는 다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민자들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도와줘요. 정말 내가 이렇게 나쁜 맘 먹고 막 너무 이기적으로 그러지만 않으면은 연약하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걸 알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어디를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영어를 좀 하면서 같은 직종으로 하고 칼리지를 가더라도 내가 한 곳에 치과 의생사를 했으면 덴탈 센터로 가는 게 맞고요. 왜냐면 실습했고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생소한 거 할 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10 번, 20번 암기를 하면서 영어를 모든 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1년 만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계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많이 하시려 그래요. 베이킹이냐 헤어냐 뭐 덴트리스트냐 널스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잘 몰라서 그렇게 둘 중에 어느 게 좋을까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 칼리지로 들어가셔요. 들어가시면은 기간도 보시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클릭을 하시면 또 과목이 뭐뭐뭐뭐뭐 한다는 거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과목을 이렇게 또 인터넷에 한번 딱 쳐 보세요. 그러면은 그 과목에 대해서 대충 요약한 것도 나와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도서관이나 뭐 서점에 가면 관련된 책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대충 보셔요. 보시면서 '아 이것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구나.'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 개든 3 개든 선택하실 때 내가 정보를 서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아 이게 좀 더 낫겠다. 이게 더 좀 뭐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짧은 거. 왜냐면 고생하니까. 근데 뭐 1-2달 사이는 상관이 없겠죠. 너싱도 보니까 2 년, 3 년, 1년 좀 넘은 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일단 잡아 놨으면 그다음에 자꾸 좁아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실행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쪼끔 시간이 단축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어디로 정해야 될지 많이 막막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인제 마니토바에 살아 봤고 밴쿠버에 살았기 때문에 두 군데 비교는 제가 어느 정도 많이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아 보지 않은 곳은 제가 이게 서치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제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온타리오주도 가 보고 사스캐춘도 가 보고 이제 여행은 다 해서 대충 그쪽 분위기는 알아요, 며칠씩 있어 보고 해서. 그런데 이건 있어요.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유학원을 통하거나 누구 소개로 들어갈 때는요. 그 소개한 바탕으로 해서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상황에 맞는 거하고 합당하면은 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정말 괜찮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춥지는 않을까? 뭐 너무 번화가면은 또 이상한 사람 많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요. 그런 건 사실 다 부수적입니다. 춥고 따뜻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이에요. 이게 치우셔요. 내가 이 학과에 가서 정말 할 수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거고 내가 내 형편에 돈이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정도에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되지 않은 과도 사실은 졸업만 하면은요 전문 분야들은 다 돼요. 어느 분이 그 환경 그 보존인가 그것도 문의하셨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관심 있고 그걸 하시고 싶으면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으로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환경 심각하잖아요. 오염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많이 합니다. 다만 그게 너무 오래 걸리거나 힘들면 어떤 경제적인 것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2 년 3년 이렇게 갈 때는 거기에서 취업을 반드시 하고 거기서 또 영주권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4 년, 5년 금방 돼요. 그래서 평균 이래저래 영어 공부도 시작하면 4 년, 5년 만에 영주권을 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인제 정하셨으면은 항상 중요하신 거는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내가 정한 그 관련된 과에 관련된 영어책을 보세요.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그 관련 전공을 선택했잖아요. 그 학교를 방문하셔요. 그리고 반드시 메인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가세요. 도서관에 가면요. 그 과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됐으면 CD나 요즘은 거기 컴퓨터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학생증 번호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책을 그 자리에서 보는 거는 다 허용이 돼요, 학생이 아니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책에 관련된 거를 지금부터 그 영어책으로 소리 내서 읽으시고 CD 있으면 들으시고 해서
익숙해지시란 얘기예요. 어차피 영어 공부는요, 내가 공부한 전공에 한해서만 잘하게 돼 있어요. 저도 병원 업무 용어는 잘하기 때문에 병원 가시는 분들은 제가 잘 도와드려요. 근데 전혀 낯선 곳, 왜냐면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살지 않았잖아요. 전혀 낯선 분야로 들어가면 멍해져요, 정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 선택할 때 짧으면서 취업도 잘 되면서 내가 적응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선택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힘들지 않고 쉽게 정말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메일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정리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제가 한 가지 인제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대도시와 소도시의 장단점.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저는요, 사실 단점이 없더라고요. 다 장점만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대도시와 소도시의 장점들만 제가 쫙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유니버시티의 차이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현재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유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아이들 때문에 빨리 영주권을 따서 정착해 갖고 싶을 거예요. 만년 유학생으로 오면 지치기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시티와 칼리지의 그런 차이점도 제가 한번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거 제가 좀 보충 영상을 했는데 도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확인 겸 제가 했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자주 봬요.